죽음의 화염이 쏘아 올린 축포. 미사일이 터지는 순간 누군가의 계좌에서는 축포가 터집니다. 중동의 하늘이 불타고 있습니다. 비명이 가득한 그 하늘 아래서 삼성전자의 금고는 조용히 영업이익 470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반도체 가격은 치솟고 봉쇄가 강해질수록 기술은 더 독하게 진화합니다. 비극이 곧 호재가 되는 이 기괴한 구조. 여러분은 지금 이 역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플래시 메모리 수출 물가가 1년 만에 115% 폭등했습니다. 원가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경영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전쟁터에서 포판이 날아다니는 동안 삼성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글로벌 IB 맥커리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477조를 근거로 말이죠. 이 숫자가 광기입니까? 확신입니까? 동시에 조용히 칼을 가는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쇠사슬에 묶였던 화웨이가 이유 불이 없이 첨단 공정의 벽을 뚫었습니다. 고객이 사냥꾼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삼성의 독점 체제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주가 분석이 아닙니다. 전쟁과 봉쇄와 기술 경쟁이 교차하는 이 판에서 삼성전자 470조라는 숫자가 감추고 있는 잔혹한 기회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공포에 팔 것인가, 역설을 읽고 살 것인가, 그 선택이 5년 뒤 여러분의 계좌를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그 잔인한 주판 아래 첫 번째 알을 튕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의 포화 속에서 삼성전자의 시계가 멈추는지 아니면 더 빠르게 돌기 시작하는지 그 첫 번째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옴시티의 꿈과 드론의 그림자. 삼성전자가 사우디의 사막 위에 심어놓은 꿈이 있습니다. 수조 원대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시티의 뇌를 삼성의 반도체로 채우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동의 포화 속에 그 공사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드론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분명한 악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 멈춤을 전혀 다르게 읽습니다. 물리적 공사가 늦춰지는 사이 그 도시에 들어갈 반도체의 가치는 희소성이라는 옷을 입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은 지연되는데 수요는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사우디 공항에 미사일이 날아드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구매 담당자들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포가 주문 속도를 앞당겼습니다. 비극이 납기를 당기는 역설입니다.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옴시티는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이 오히려 반도체 희소성을 키우는 연료가 됐습니다. 전쟁이 악재가 되지 않는 기괴한 구조입니다. 공포의 유통기한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만든 수요는 오래 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가 등장합니다. HBM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AI 시대의 가장 독점적인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악재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그 기묘한 선물의 정체, 지금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HBM, 공급망의 비명이 만드는 독점. 전쟁이 길어지면 투자가 위축됩니다. 상식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상식은 다릅니다. 중동의 인프라가 멈출수록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내 물량은 안전한가? 라는 공포가 재고 확보 전쟁을 부릅니다. HBM은 주문 생산 방식입니다. 찍어내는 족족 팔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객이 먼저 달려와 줄을 서야 합니다. 지금 그 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도 멈추지 않습니다. 악재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선물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공급망 위기가 오히려 HBM의 희소성을 높이고 희소성이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영업이익을 키웁니다. 중동의 비명이 삼성전자의 출하량 목표를 앞당기는 연료가 되고 있습니다. 역설이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독점의 파일을 조용히 갉아먹으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AI 서버의 속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병목이 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싸움에서 꺼내든 무기의 이름은 고성능 SSD입니다. 물리적 도로는 전쟁으로 막혀도 데이터의 도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가장 넓게 뚫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수출 물가 115% 폭등이라는 숫자가 탄생한 배경,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병목을 뚫는 고성능 SSD의 역습. AI 서버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느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병목입니다. 중동의 물동량이 막히는 물리적 병목보다 더 무서운 건 데이터의 병목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AI 산업 전체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고성능 SSD로 데이터의 고속도로를 넓히는 전략입니다. 지상의 도로는 전쟁으로 막혀도 삼성이 만든 데이터 도로는 오히려 더 빠르게 달립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왔습니다. 1월 플래시 메모리 수출 물가 115% 폭등입니다. 원가는 그대로인데 판가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건 경영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AI가 학습을 마치고 실제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로 진입하면서 고성능 저장장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동안에도 삼성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돈을 찍어냅니다. 전징이 만들어낸 천문학적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전망 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을 넘게 쏟아부으며 칼을 갈아온 은둔의 강자입니다. 봉쇄당한 쪽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역설. 미국이 쳐놓은 기술의 울타리 너머에서 전혀 다른 괴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화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MWC 2026에서 꺼내든 카드는 삼성전자의 독점 체제를 뒤흔들 가장 위험한 변수입니다. 봉쇄가 강해질수록 더 독해지는 짐승의 반격. 지금부터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 화웨이의 반격. 봉쇄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 미국의 쇠사슬이 화웨이를 묶을수록 화웨이는 더 독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MWC 2026. 화웨이가 아틀라스 950을 공개했습니다. 개별 칩의 성능이 떨어지면 수천 개를 묶어 시스템으로 압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봉쇄가 오히려 자생적 생태계를 완성시킨 역설입니다. 인텔 CEO가 경악했습니다. 삼성의 핵심 인재 100여 명이 화웨이로 옮겨갔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과거 삼성의 최대 고객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삼성의 파일을 갉아먹는 라이벌로 부활했습니다. 고객이 사냥꾼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잔인한 배신입니다. 화웨이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최고의 칩 하나를 만들 수 없다면 평범한 칩 수천 개를 최적화해 초월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창의성의 어머니가 된 구조입니다. 100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을 건 사투의 비용입니다. 굶주린 자의 집념이 만들어낸 무기입니다. 삼성이 누리던 HBM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는 이미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균열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화웨이가 아무리 강해진다 해도 EUV 장비 없이 첨단 공정의 벽을 완전히 넘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웨이는 그 벽을 다른 방식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기술의 전공법이 아니라 시스템 최적화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그 우회로의 실체와 삼성이 이 파도를 초격차로 막아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EUV 없이 뚫어낸 제재의 장벽. 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덜란드 ASML만 만드는 그 장비를 미국이 중국 수출을 막았습니다. 화웨이는 이 장벽 앞에서 멈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미국의 계산이었습니다. 화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설계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EUV 없이 공정 최적화와 시스템 아키텍처로 성능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제재를 받은 쪽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 되는 역설입니다. 편하게 장비를 쓸 수 있었다면 이 우회로를 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굶주림이 혁신을 낳은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내세웁니다. 기술력으로 경쟁자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보다 무서운 건 굶주린 자의 생존 본능입니다. 화웨이가 EUV 없이 벽을 뚫어냈다는 사실 하나가 삼성의 초격차 전략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장비의 우위가 영원한 해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470조 시나리오는 이 변수 앞에서 흔들리는 걸까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화웨이의 추격은 실제하지만 삼성이 가진 생태계의 해자는 여전히 깊습니다. 고객이 엔비디아고 구글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인 한 이들이 화웨이 칩으로 당장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망 신뢰와 기술 호환성이라는 두꺼운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삼성이 얼마나 앞서 나가느냐입니다. 그 앞서 나감의 결과가 수출 물가 115% 폭등이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470조를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수출 물가 115% 폭등, 돈 복사의 원리. 지난 1월 플래시 메모리 수출 물가가 전년 대비 115% 폭등했습니다. 원가는 그대로입니다. 공장 가동비, 인건비, 설비비 모두 그대로입니다. 판가만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건 경영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AI가 추론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학습이 끝나고 실제 답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고성능 저장 장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챗 GPT가 답을 내놓을 때마다 삼성의 SSD가 일을 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HBM 특성상 빠르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 공급 제약이 가격 폭등의 핵심입니다. 중동의 포화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공장은 쉬지 않습니다. 전쟁이 공급망을 흔들수록 재고 확보 수요는 더 높아집니다. 비극이 주문을 앞당기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숫자를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70조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숫자의 근거는 냉정합니다. 공급자 재고는 역사적 저점에 가깝습니다. AI 수요는 구조적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경쟁자인 화웨이는 아직 삼성의 주요 고객을 뺏을 단계가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는 이 시점, 시장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목표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IB 맥코리가 34만 원을 외쳤습니다. 근거는 내년 영업이익 477조입니다. 이 숫자를 광기라 부를 것인가, 확신이라 부를 것인가. 그 판단이 여러분의 계좌를 5년 뒤 전혀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숫자의 실체를 직접 마주하시겠습니다. 목표 주가 34만 원,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맥코리가 34만 원을 외쳤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477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듣고도 믿기 힘든 숫자입니다. 현재 주가의 2배가 넘는 목표치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숫자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350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강철 펀더멘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급자 세고 저점, AI 구조적 수요, 주문 생산 방식의 가격 결정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금의 삼성전자가 바로 그 강철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34만 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환희파와 너무 올라서 지금은 못 산다는 공포파입니다. 역설적으로 공포파가 더 많을수록 그 고지는 더 천천히 오릅니다. 모두가 확신할 때 이미 늦는 법입니다. 주식시장의 잔인한 문법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34만 원을 목표로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팔아야 하나 불안한 채로 들고 있습니까? 이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공포 뉴스에 던지지 않습니다. 화웨이 반격 소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의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살아있다면 공포는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역사가 증명해온 가장 단순하고 잔인한 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역설의 파도가 몰려올 때 여러분은 파도에 쓸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결론, 역설의 파도를 타는 자가 승리한다. 결국 경제는 비명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중동의 포화가 반도체 희소성을 키웠습니다. 화웨이 봉쇄가 오히려 기술 혁신을 불렀습니다. 전쟁이 납기를 앞당겼습니다. 모든 악재가 뒤집혀 호재가 되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피하지 않고 동력 삼아 더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왔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가장 확실한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공포의 유통기한은 언제나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네옴시티 지연은 반도체 희소성을 키웠습니다. HBM 독점 구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수출 물가 115% 폭등은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화웨이의 추격은 실제하지만 삼성의 해자는 아직 깊습니다. 이 네 가지 팩트가 470조라는 숫자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흔들리는 기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기둥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공포라는 안개 속에서 멈추는 것과 470조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우량주를 삽니다. 그 반대편에서 공포에 팔려고 줄을 선 사람들의 물량을 조용히 받아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 앞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5년 뒤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설의 파도를 타는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파도 위에 올라서는 첫 번째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